수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CEO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철칙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기업도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활동을 하셔야 일상과 물리적인 구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구분이 되어서 하나의 체계가 나중에는 팀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인 기업에서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요, 막내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요, 중간 관리자 시절도 있었을 것인데요, 이제 하나의 기업체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거는 또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고 무례한 요구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어떤 회사에 대고 대외비 문서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1인 기업도 기업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너무 자연인처럼 하고 다니면 친한 척을 해가지고 서류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방지를 하고 아무튼 1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행동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시간 대비해서 생각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상장하지 않는 이상 최고 의사결정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책임감과 엄청난 통제력과 자기개발이 요구되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다수 해봤습니다만 직장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억압된 것들이 우리를 규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내가 정해야 되고요. 일이 있지 않아도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전환이 있어야 조금 더 몰입이 되는 성격입니다. 집에서 뭔가 하려면 구분이 없어요. 회사와 집과 침대와 책상 나는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이거 일한다 그렇게 어울리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되는 사람이라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걸러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구분을 예전에 해줬단 말이에요. 사무실이랑 거주지랑. 그런데 그때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나면서 그 상사가 소위 말해서 빨간 펜 학습지 교사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해주면서 자존감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렇게 해야 되구나 성장하는데 책임은 더 높으신 선배나 상사가 가지겠죠. 그런 시절을 오래 겪어오다가 모든 결정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나름의 또 답답함과 막막함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시 취업하고 제가 사업체 운영 경험도 다수 있지만 직장인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갔던 경험도 다수 근데 그 들어간다고 해서 또 해결이 안 돼. 우리 같이 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다시 또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 느낌상 이것도 걸러 들으십시오.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여러 이유 때문에 석사 과정을 정말 힘들게 하셨거나 정말 나 다시는 학교 안 가요. 나 다시는 공부 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2, 3년 지나면 다시 UA 어플라 진학 어플라 대학원 가볼까? 나 다시 한번 뭔가 해볼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창업이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직장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또 유지하시는 분들 다 유지하지만 언젠간 다시 또 나와서 또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게 도망간다라고 답답해서 도망간다라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뾰족한 수가 처음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되게 참 딜레마인 순간입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버텼냐면 소위 말해서 가짓가랑이 뭔가 그런 시기가 되면 지금 혹시나 선생님들 중에 몰래 스텔스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 대비해서 실제 나에게 들어오는 월급이 없이 맞이하는 첫 달은 정말 그러니까 돌아보고 묵묵하게 이겨내야
나갈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동료들에 비해서 뭔가 이거 잘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잘하는 분야가 하나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내가 소위 말해서 계급장 떼놓고 해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동호를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려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 알려진 성공 루트와 다른 길일 수가 있어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텐레비전이라고, 거기는 사회과학 연구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구독자도 없는데 누가 보겠냐? 유튜브에서 누가 공부하냐?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더 많이 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미디어가 만든 환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회과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 반복성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범용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얘기를 할 때는 흘러들으려고 하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생기는데 거기에 책임도 져야 되고, 그걸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또 AI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줍니다. AI가 해주는 것처럼 광고는 하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가 들어가야 여기서 판단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사람이 입력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비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대신 해주는 것 같지만 그 판단은 결국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책임도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 광고만 혹해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직원 뽑으실 때 내 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프롬프트에 바로 입력이 돼서 결과물로 가져오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시즌 1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검증할 수가 없다. 이거는 부딪혀보고 또 다르구나 이렇게 점점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현타를 경험하는데요. 이게 맞나? 나만 외로운 건가? 그럴 때 대부분은 또 네트워킹을 그렇게 찾을 거기 가면 내 외로움이나 왜 답답함을 잊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거기만 돌아다니면, 우리가 일과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밤에도 일을 한다 이런데 그거는 20대, 30대 초반까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 40대 넘어온 대표님들은 그러면 그래서 일과 시간을 정말 촘촘하게 보내야 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커피챗 같은 것도 1인 기업에서 커피챗을 왜 그렇게 많이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매출을 내는 과정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정부돈 어쩌고 그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파이낸싱을 하시는 분들의 이 판이랑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판이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즌 3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즌 3에 관한 내용은 게시물에 남겨놨으니 같이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외로움과 이 답답함은 기본값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오늘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내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조금 설득이 될까? 저렇게 하면 설득이 될까? 그렇게 찾아가는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초창기에는 소위 말해서 하청에 요즘 협력업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내 통장에 수익이 찍히는 게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는 더 필드 플레이어이지만 퇴근랩&코라고 하는 연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 용역 제가 하겠다고 예전에 3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의 뭐 1원의 가치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저 아까 바짓가랑이 잡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사이에서 내가 온전하게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시즌 3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패턴 분석입니다. 자, 항상 뭔가 고민이 되거나 뭔가 답답할 때 저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 저는 빠져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협업 제안들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협업 제안과 관련된 영상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내 눈앞에 이거 하면 이런 뭐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러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흔들릴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내 브랜딩이나 내 가려는 길과 맞는가 안 맞는가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케팅 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만 그냥 뭐 이거 한 번만 하면 퍼널이 만들어진다라는 식의 그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어느 순간 신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내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거랑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1인 기업이잖아요. 아직은 내 에너지가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많이 경험해봐서 밤을 새거나 뭔가 뭐 그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밤새라고 하면 저 진짜 회복이 안 경험하신 대표님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일과 시간 안에 에너지를 외부의 그런 에너지들은 최소화하고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에 힘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 가능한 루틴이 있는가? 우리가 또 외부적으로 소통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기업은요. 뭐 대행사 맡겨도 되지만 그 다 고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알리는 거. 그 알리는 것들도 에너지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루틴화 할 것인가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즌3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게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막 그거 행동 다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게 품을 이 용량의 한계가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에 또 귀의도 해보시고 또 뭔가 자기만의 뭐 명상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명상도 해보시고 자기만의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결정이든 간에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이게 사실상 상대방이 나를 기만했다. 또 기만과 관련된 영상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가 나를 속이거나 기만했다라고 생각할 때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럴 때 캄다운하고 결정하지 말고 어디 뭐 산책을 한다거나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왜 대표들이 그렇게 산책을 할까? 뭐 산책러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걸으면서 낮이면 몸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몇 가지 찾았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표님들하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겠지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은 내 몸을 빠져나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감정에 막 절정에 다다랐을 때 결정한 것들은 되돌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유의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판별 및 사전 예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내가 감정적인 결정을 한 적이 없는가? 내가 필요한 게 일 때문인가? 해야 될 일이 누적돼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효과랑 효율이 다른데요. 효과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된다면 그 다음에 효율을 따져야 돼요. 인풋 대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시간과 우리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대응 및 실천 전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뭐 비전, 선언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그걸로 어떻게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를 이걸로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에이전시도 분명 좋은 모델이긴 합니다만 에이전시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수주가 없게 되면 내 모형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에이전시를 많이 해봐가지고 연구하는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뭐 에이전시 거기도 이제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이런 판단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사람인지라 이게 처음에 바로 감정이 올라온다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좀 상황을 메타인지에서 볼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정을 좀 묵혀둬서 다음날 좀 괜찮았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맞는 방식으로 감정을 컴다운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정말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울한 날도 있을 것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좀 예측 가능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커피 따뜻한 커피 요즘엔 아이스 먹으면 좀 힘들어서 녹차를 좀 주로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요즘에 레몬도 조금 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럼 괜찮더라고요. 달달한 거 뭐 이렇게 커피에다가 또 시럽 넣어서 자기만의 그런 좀 감정을 평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분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크 뭐 이런데 좀 몰입되다 보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꿀 수가 있거든.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 할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우리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건 아닐까.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도요. 법인 사업자는 더더구나 내가 법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그래서 대표 자격을 가지는 이사이다. 그러니까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의 소비와 개인의 소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방만한 재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드립니다. 오늘 수업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수업 내용을 계속해서 알림으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답이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